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듣는 지혜의 DJ 예디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볼까요? 살아보니 나답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조금씩 더 알 것 같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느라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중심에 서본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려놓으면 내 인생 후반부를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드는 10가지 지혜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먼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8세 김정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어르신은 남편의 식사, 자식의 진로, 손주의 간식까지 언제나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지는 분이셨죠. 그런데 정작 내 하루는 어떤가 돌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지.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크게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남을 위해 흘리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신대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같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전환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남의 기준으로 짜여 있던 인생을 이제는 나만의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시기.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첫걸음은 언제든 지금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져요. 걱정보다 미소가 많아지고 주름 속에도 따뜻한 빛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얼굴이에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조금만 더 팽팽했으면 좋겠다. 주름만 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바람이에요. 전주 효자동에 사시는 66세 박선희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출 전엔 꼭 파운데이션을 3번이나 덧발랐다고 해요.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다녔어요. 주름이 보이면 괜히 불안했거든요.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우리 세대 여성들에게 젊음은 존중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손녀 결혼식 사진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다들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속에서 정작 가장 눈에 띈 건 잔잔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이었답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쓸 땐 늘 불안했는데 그날은 그냥 내 나이 그대로인데도 참 편안했어요. 그 이후로 어르신은 화장품보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산책을 더 챙기신대요. 피부보다 표정이 달라지고 화장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존감을 스스로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젊어 보이려는 욕심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젊음은 주름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걱정이 줄어든 얼굴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얼굴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얼굴. 그 안에서 피어나는 미소. 그게 바로 마음이 젊은 사람의 표정이겠지요. 여러분, 집 안 어딘가엔 도저히 버리지 못한 물건이 하나쯤 있지요. 입지는 않지만 추억이 담긴 옷, 언젠가 쓸 거라며 남겨둔 그릇, 낡은 서랍 속 편지 한 장까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의 온기를 잃을까봐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거죠.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72세 이명자 어르신은 며칠 전 큰 결심을 하셨대요. 10년 넘게 닫아둔 장롱 문을 열고 묵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자식들 교복, 결혼식 사진, 오래된 수건까지 손에 들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지만 이명자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대요. 이걸 버리면 마음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땐 나를 채웠던 물건들이 이젠 나를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정리를 마친 후 어르신은 그 방 한쪽에 작은 탁자와 화분을 두셨대요. 아침마다 커피를 올려두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버린 건 물건이지만 돌아온 건 마음의 여유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쌓아두는 습관은 불안에서 비롯된다고요.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혹시라도 잊힐까봐. 하지만 진짜 풍요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손대지 못한 상자 하나가 있나요? 오늘은 그중 단 하나만 꺼내보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공간이 비면 마음이 쉬고 마음이 쉬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가야 하니까 도와줘야 하니까 하며 억지로 나서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도 스스로를 밀어내죠. 참 이상하죠.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마음을 빚진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69세 이은자 어르신도 예전엔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어요. 동창 모임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애써 웃던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음 날 들은 소식에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빠지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모임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 말을 하실 땐 조금 쓸쓸했지만 그 안엔 홀가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웃지 않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굳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조용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해요. 이제는 모임보다 혼자 걷는 시간이 더 좋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관계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진심이 통하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서로의 거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관계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 그게 평생 가는 관계 아닐까요? 사람과의 거리를 둔다는 건 미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잠시 멈춰서야 비로소 마음이 쉴 자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운 모임이나 연락이 있나요?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휴식이에요. 진짜 관계는 내가 힘들 땐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과 내가 외로울 땐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둘이면 충분하니까요. 이젠 남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부담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기보다 먼저 한숨이 나오죠. 상차림은 어떻게 하지? 음식은 부족하지 않을까? 손님이 오면 피곤한데 또 웃어야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우린 늘 스스로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7세 김정희 어르신도 그러셨대요. 추석이면 가족 10명의 밥상을 혼자 준비하셨답니다.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반찬을 수십 가지나 만들다 보면 정작 본인은 밥 한 숟갈 뜰 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해 손이 다쳐 전을 못 부치게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배달 음식으로 상을 차렸답니다. 난 그게 그렇게 허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앉아서 함께 웃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명절마다 한 가지씩 덜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보이지 않는 족쇄라 부릅니다. 칭찬받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늘 더 잘하려 애쓰지만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해야지 하고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모든 걸 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쓸 땐 늘 긴장돼 있었는데 부족함을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우리 삶도 그래요. 빈틈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고 멈춤이 있어야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조금 덜해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일을 해내는 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며 웃고 있는 나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보다 더 외면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에요.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 하면서 어느새 통증과 피로를 친구처럼 달고 살죠. 하지만 그 무심함이 쌓이면 몸은 언젠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박정순 어르신은 몇 년 전만 해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해요. 젊을 때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고 매일 새벽마다 시장을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심혈관 질환 초기였다고 합니다. 그땐 정말 겁이 났어요.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막 쓴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어르신은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시장 가기 전 10분 스트레칭, 매일 저녁 20분 산책, 무조건 거르지 않는 아침 식사. 그렇게 단 3가지만 꾸준히 지켰더니 지금은 약 없이 혈압이 안정됐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보다 습관이 지킨다고요. 큰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계속 무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립은 내 몸을 내가 돌보는 것,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젊을 땐 시간을 돈처럼 쓰지만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시간을 벌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죠. 몸이 편해야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야 인생 이막이 빛나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신가요? 괜찮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은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산책,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면 삶은 조금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73세 김옥래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날 일도 없자
어느 날부터 우울감이 깊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손녀가 쓰던 붓펜을 발견하고 종이에 이름을 써봤대요. 글씨가 엉망이라 웃음이 났지만 그날 이후 하루에 한 장씩 서예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던 손이 몇 달 후엔 놀라우리만큼 부드러워졌고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캘리그라피반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내 글씨를 보고 웃는 게 그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도전의 본질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옥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거라고요. 경험이 깊어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은 그 세상에 다시 빛을 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 나이에 뭘 해야 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색하고 느리지만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이 인생 이막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때가 바로 시작하기 딱 좋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죠. 저 사람은 더 잘하네.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처음엔 즐겁게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8세 장영희 어르신은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젊은 시절 미술이 꿈이었지만 가정과 일을 하느라 한 번도 붓을 잡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학원에 가보니 자신보다 훨씬 젊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림이 즐겁지 않았어요. 옆 사람은 금방 완성하는데 나는 한참을 그려도 엉성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비교는 그림을 그만두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다른 사람을 보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하루에 한 장, 그림이 잘 안 나와도 끝까지 색을 칠하고 사인을 남겼어요. 몇 달 후 어르신의 그림은 놀라울 만큼 따뜻해졌다고 해요. 이젠 잘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그리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기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비교의 중심을 남에서 나로 옮길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이에요. 비교는 나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깎아내리죠. 진짜 성장은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아졌다는 걸 스스로 느낄 때 생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나 자신에게 잘했어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며 완성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온 그 길,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돌아볼 때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곤 하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시간 하나쯤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후회가 되는 일들. 문제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70세 윤선자 어르신은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다 3년 전 문을 닫았다고 해요.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 어쩔 수 없었지만 그 후 한동안 마음의 문까지 닫혀버렸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작년 봄 이웃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 미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거울 앞에 앉은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셨대요.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그저 시간이 바뀐 것뿐이었구나.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주 미용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기 회복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후회를 멈추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된다고 하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언제든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용기,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남아 있나요? 그 시절의 나도, 그때의 선택도 최선을 다한 결과였을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놓아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당신의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처음엔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자신에게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지요. 그 다음엔 젊어 보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답게 늙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 안가득 쌓인 물건을 비우며 마음의 자리도 함께 정리했죠. 억지로 이어온 관계는 잠시 내려놓고 진심이 남은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조금 부족해도 웃는 법을 배웠고 몸을 돌보는 일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으며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후회를 놓고 그때의 나를 다정히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를 내려놓고 나니 한 가지 진실이 남았습니다. 그만두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2막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붙잡던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오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